피부에 냉팩을 하고 피부에 열을 식히는 건 피부 측면에서 직접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피부염이 생기는 조건들은 몸속의 문제죠. 그래서 몸속에 열이 항진되는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건지, 아니면 체액순환 정체가 정체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 내용이 하나 달렸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한약으로 피부염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십니다. 보통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카톡으로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런데 일반인 분께서 피부염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답을 길게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냐면, 실제로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도대체 한의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재미가 없지만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원리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질환별 병리적인 원인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피부질환의 병인을 찾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서 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론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피부질환의 병인입니다. 이걸 콕 찍어서 몇 개의 병인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라는 병인에서 생기고,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에서 발생을 하고,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이 결합된 거라고 했죠. 그리고 한포지는 화폐상습진의 하위 버전이라고 했고, 구순염은 국소적인 질환이 아니라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루성이나 아토피나 화폐상습진의 한 부분 증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병인별 분류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피부질환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병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인을 어떻게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치료 원리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가 철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병인 분류를 했는데, 지루성 피부염을 하나를 콕 찍어서 그에 대한 치료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해도 되고 이해도 넓히는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열이라는 게 뭐냐면, 열이라는 건 두 가지의 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몸속에 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피부에 열이 존재하는 거죠. 피부의 열 같은 경우는 현상적으로 몸속에 열이 과항진돼서 피부로 표출되는 것이고, 몸속의 열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얼굴에 열을 많이 호소하고, 상열감을 많이 호소하고, 잠이 잘 안 오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심계 증상이 있고, 심해지면 정춘까지 쿵쿵쿵 뛰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조울증 같은 증상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피부의 문제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의 문제는 몸속에 열이 항진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열은 간의 열이라든지 위의 열이라든지 아니면 위의 허열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 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을 어떻게 치료해 주냐는 거죠. 그럼 열을 그냥 식히는 게 방법일 거냐, 열을 무조건 꺼버리냐라는 거죠. 그러면 열만 끄면 피부염이 낫겠나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열을 끄는 쪽에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만 끄게 되면 피부염은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 거죠. 열을 끄면 뭐예요? 또 생기는데. 그래서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쓰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건 사실 한방적으로 보기에는 열을 식히는 것과 똑같은 대증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만 식히니까 쓰다가 멈추게 되면 다시 열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피부염이 식는데 안 쓰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열을 식히는 쪽에 치료를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방적으로도 열만 식히는 쪽에 처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처방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을 식히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쪽에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을 균형 있게 잡고 열을 원활하게 돌고 열이 식는 치료는 뭘까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피부에 열을 식히는 거죠. 외부 육기에 의해서 열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면 피부염이 있으면 피부가 대부분 붉고 가렵고 뜨겁죠. 그리고 진물이 나고, 이건 다 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열은 직접적으로 냉팩이라든지 시원한 생활관리를 통해서 식혀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피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진정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냉팩을 해주든지 아니면 선풍기 같은 걸 열을 식혀주고 하면 가려움이 줍니다. 그리고 반신욕 같은 걸 하지 않고 심한 운동 같은 것들을 줄게 되면 피부는 시원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주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열이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몸속의 장부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거든요. 열이 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추워지고 양기가 부족하니까 힘을 못 쓰죠. 그래서 몸이 추가 차가운 사람들은 어때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맨날 가만히 힘들죠. 그래서 냉증 같은 게 심한 분들은 누워만 있고 싶고 힘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열이 항진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피부 질환의 치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피부의 치료죠. 피부 겉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부간의 불균형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겉에서의 치료는 사실은 피부에 열이 항진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가렵고 붉어지고 따갑고 진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가 손상받는 건데, 대부분은 열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만졌을 때 뜨겁고 피부가 붉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속의 병인병기는 열만 존재하는 게 아니긴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열대사 장애,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 화폐성 습진은 체액순환 정체,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와 피부의 열이라고 했는데, 대체로 피부 질환의 습진의 분류는 그렇게 보긴 하는데, 이거는 피부적인 측면에서의 분류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의 분류는 이것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몸속의 장부간의 불균형,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인은 뭘까요? 이건 바로 몸속의 열 혹은 체액순환 정체, 습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몸속의 장부간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체액순환 정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장부간의 불균형을 통해서 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피부로 누출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과항진되니까 그 열이 피부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조건이 조성되니까 피부로 넘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인이 누적됐을 때 피부 질환이 뻥 하고 외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은 피부 자체에 땀 배출 문제라든지 피부 자체에 뭔가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속에 병인이 누적돼서 그게 피부염으로 만들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상태에서 피부에 레이저를 한다든지 피부에 보습제를 많이 바른다든지 피부가 뭔가 악화인자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햇빛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부가 빵 하고 터지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병이 생길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피부염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열대사 장애라고 얘기했죠. 그럼 열대사 장애는 무엇이냐는 거죠. 열대사 장애도 유형별로 분류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에 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몸속에 열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이 과항진된 게 피부염을 만들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의 핵심은 장부간의
불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대사 장애 장부간의 불균형의 원인은 뭘까? 태음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태음인은 간대폐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이 크고 폐가 작은 형태, 즉 간 기능이 항진되고 폐가 기능이 위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음인에서도 간수열 리열병이 지루성 피부염이 쉽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열병 중에서도 간에 열이 많은 그런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 열이 항진되는데 그게 바로 간수열인 거고, 간수열을 내려주게 되면 간수열이 항진된 것이 좋아지게 되겠죠. 반대급부로 간수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안 기능이 부전해지고, 그리고 폐가 건조해지는 문제, 즉 이걸 폐조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열 폐조한 상태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이 완고하게 되고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건조해지는 상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는 간의 열을 내려주면서 기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맹문동 같은 약들을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쪽의 약들, 그래서 피부에 기액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열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열을 내리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촉촉하게 해주는 치료를 동시에 해주면서 노폐물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조건이 됐을 때 피부염이 발생하는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열만 내리는 차가운 약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했을 때 지루성 피부염이나 난치성 피부질환이 사실 수월하게 낫는 거죠. 즉 단순하게 피부에 열만 내리는 건 냉팩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것들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건 피부의 병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의 기를 조절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고 관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치료는 열대사 장애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관리도 해주고 생활 관리도 해주는 그런 것들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왜? 몸속의 조건들을 열이 과항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내용이 꽤나 어려운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에 냉팩을 하고 피부에 열을 식히는 건 피부 측면에서 직접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피부염이 생기는 조건들은 몸속의 문제죠. 그래서 몸속에 열이 항진되는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건지, 아니면 체액순환 정체가 정체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열대사 장애니까 열을 식히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고 불균형한 부분들이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